네, 우리 모아도 회화 작가님 정현치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떤 지금 작업하고 계시고 또 나는 어떤 작가다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정현채 작가입니다. 전 초반에는 그 동물 시리즈로 약간 연작으로 스토리텔링 하면서 그 동물 캐릭터에 맞는 시리즈별로 작업을 하다가요. 이제 약간의 조금 작업에 변화가 생긴 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약간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셨나요? 아니, 안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약간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하트로 보이면서 제 작업이 좀 하트로 변해서 지금은 숨은 하트 찾기처럼 모든 그림이 하트가 돼서 아크릴로 하트 그림 연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신가 봐요. 아직 신혼이어가지고 언제 결혼하셨어요? 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완전 신혼이시구나. 네. 그러면 예술은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접하게 된 건 이제 어머니가 미술 학원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어릴 때부터 환경이 그냥 자연스러웠다. 네, 그냥 놀이처럼, 그냥 생활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늘 하던 거여서. 그냥 쭉 자연스럽게 접해서 쭉 예술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진학, 예를 들면 예고를 한다든지 미대에 가야겠다, 입시를 해야겠다라고 본격적으로 결심을 하셨을 때는 그럼 언제쯤? 당연히 나는 미대를 갈 거니까 예고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예고를 가려면 중학교부터 준비를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네. 어머니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한테는 이제 입시 미술 전까지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입시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지도를 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미술 학원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입시 미술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떠셨어요? 조금 잘 맞으셨나요?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은 좀 일찍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 미술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2학년 때부터 해도 근데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게요.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처음에 권하시기를 1학년 때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1학년 때부터 했으면 지쳐서 그만두지 않았을까. 입시 미술이 되게 지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네. 그리고 싶은 것도 못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예술을 하게 되셨고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셨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예대 가서 뭐 이제 작업하고 학교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학교를 나와서가 조금 막막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작업을 이제 하셨는지. 그러니까 저도 졸업 전시까지 했을 때만 해도 난 이제 진짜 작가다. 나 뭔가 작가 데뷔하는 것 같다. 이제 졸업 전시를 기점으로 난 이제 작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뭐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고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학교에서 뭐 단체전도 만들어주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주셨는데 이제 졸업 정시와 더불어 이제 제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작가로서 커리어를 그때부터 제가 학사를 순수미술로 다시 심도 있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내 작업을 발전시켜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일단 처음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순수미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좀 내 고집대로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 작업을 조금 더 해봐야겠다. 석사 안 가고 내 스스로 내 작업을 좀 발전시켜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제 나름대로 혼자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코칭을 해주시는 분도 없고 저 혼자 작업을 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전시도 제가 제 합의나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다 돈이잖아요, 일단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예술관 축구 배고픈 게 이런 건가 하면서 그래 더 축구 배고파야 되나 이러면서 그 감성에 또 찌들어 있다가 근데 너무 또 배고파지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너무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멀어지는 걸 하면 난 돌아올 수 없겠다. 그래서 관련된 일을 했거든요. 일단 미술이랑 관련된 뭐 시간제 강사라든지 여기랑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근데 거기에 대한 좀 한계점이 또 생겨서 아니다, 그냥 석사를 가야겠다. 석사를 과정을 하면서 또 돈을 벌고 하면서 계속 이제 병행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전업으로 하려면 내가 어떤 에이전시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딱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래서 겸업으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 되게 존경하는 게, 이게 사실 시간이 일도 하고 집에 가서 내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어디 전시 넣기도 뭐 공모전도 넣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시간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벽을 넘어서 계속 예술을 하신 분들은 저는 진짜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 스텝은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전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속도가 좀 늦잖아요. 근데 항상 계속 혼자 생각한 게 아니다, 그냥 조금 천천히 가는 거다라고 계속 되뇌었던 것 같고, 그냥 지치지 않고 그냥 천천히 하면 된다라고 혼자 계속 되뇌이면서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클래스하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에 재미를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공간을 내가 그냥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처음에는 이제 갤러리를 운영을 하다가 갤러리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전시도 하고 뭐 전시 기획도 해보고 클래스도 해보고 그걸로 하다가 이제는 카페를 또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카페로 또 돈을 좀 벌면서 또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카페가 또 좀 커져서 네, 그것도 약간 부수입이 되면서 저한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생겨서 이게 주고 이게 부였는데 얘가 나를 좀 많이 도와주는 역할이 돼서 어쨌든 둘 다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굳이 내가 작가로서 작업만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좀 더 앞으로 보고 길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나 좀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가는 다른 안전장치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의 뭐 경험에 한해서일 수는 있겠지만. 좋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예술 작가님들한테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 작업이 한번 크게 바뀌셨다고 들었어요. 작업풍이 한번 크게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전 작업은 어떤 작업들이셨어요? 그 이전 작업들은 사실 저도 작가분들이 다 비슷한 성향이시겠지만 저도 되게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만화,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동물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캐릭터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랑이는 이름이 쿠마인데 걔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걔가 귀신을 쫓아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걔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는 방법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걔가 우리가 옛말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금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 패치 붙이고 다니고 막 이제 그런 시리즈로 막 만들었는데, 전 저 혼자서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안 좋아하는, 이렇게 호불호가 되게 강한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내 개인의 만족도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니까 저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게 나의 만족인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인가? 우리 나만 뭐 이렇게
언제쯤 뭐 내 작업을 뭐 알아줘서 유명한 작가가 될까 막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나를 알아주겠지 막 이렇게. 그러다가 안 그래도 작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제가 결혼하게 된 그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연애를 하면서 제가 좀 신경에 변화가 생겼는지 그때 되게 사람이 밝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좀 항상 이 정도의 사람인데 차분하고 되게 밝아지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제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는데 다 하트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쵸. 그러고 있는지. 그냥 뭔가 캔버스에다가 붓으로 그리지도 않고 그냥 막 손으로 뭘 그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하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하트, 막 러브 막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최근엔 작업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셨네요. 네. 그럼 작가님의 지금 작업을 좀 꿰뚫는 예술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각을 조금 보고 그걸 표현해주고 그걸 알려주는 게 예술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도 사랑이 있고 이쪽 부분에서도 사랑이 있고 뭐 이런 감정에서도 이런 다른 느낌의 또 사랑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색감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감정이 좀 느껴지게끔 관람객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서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른 게 이거는 뭐 사랑이 깨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되게 열정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랬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마다 감상하시는 게 좀 다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실현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각자의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시는 것도 재밌고. 그렇죠.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기도 하고 네. 항상 행복한 사랑만 있을 수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저도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전시도 기획하고 했었거든요. 그 전시에서 되게 딥한 사랑도 표현을 했었어요. 되게 뒤틀리고 어긋된 사랑, 이렇게 암실로 전시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기획을 했었어요. 멋져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작가님이 작업을 하시는 것도 참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길고 오래 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길게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또 해봤으면 하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똑같이 평평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다른 시각과 다른 예술관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